자, 출발한다. 수경아, 괜찮아? 뭐야, 이게? 탈진? 이게 어디서 꾀병이야? 아닙니다. 중사님 정말로. 이래서 여군이 문제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빠져가지고. 계속 행군한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수경은 결국 식수 한 방울 없이 1시간 넘게 땡볕 아래 방치되었습니다. 그날 밤 입술이 갈라지고 온몸이 열기로 들끓는 가운데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엄마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메시지는 곧장 삭제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엄마가 헬기를 타고 이 부대로 내려올 거란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놓칠 수 없는 한 여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훈련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보면 신기루처럼 흔들리는 풍경 속에서 26세 하사 김수경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경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그늘을 찾아 숨을 고를 때도 수경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죠. 누군가 물어본다면 답했을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여군 하사의 어머니가 바로 예비역 투스타 공수특전단 출신 이선미라는 사실을요. 56세의 이선미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에서 손꼽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경은 어머니의 이런 경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엄마 덕은 안 본다. 수경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이 다짐은 군에 입대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내무반에서 담소를 나눌 때도 수경은 절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수경은 조용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말은 적지만 성실하고 주어진 임무는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런 수경의 모습을 보며 동기들은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수경아, 너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수경은 언제나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곤 했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군 중사 최윤정이 신임 하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최윤정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최윤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날카롭고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졌죠. 자, 신임들 전부 집합. 최윤정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경을 포함한 하사들이 일렬로 서자 최윤정은 한 명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경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 체력이 이게 뭐야? 최윤정의 시선이 수경을 꿰뚫었습니다. 어제 구보 때 보니까 숨차서 헉헉거리던데? 너 같은 애들은 차라리 공무원 시험 봤어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경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죠. 열심히? 열심히 하면 체력이 느는 줄 아나? 너는 애초에 이쪽 체질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누가 널 추천했어? 뭔가 빽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수경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이선미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수경은 꾹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최윤정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제대로 보여줘.
특별 대우 같은 건 기대하지 마. 그리고는 다른 하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실력으로만 말하는 거다. 그날 밤 수경은 내무반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훈련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수경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강한 결의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해낼 거야. 수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아니라 김수경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수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혹독할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조용한 결의가 얼마나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지도 말입니다. 8월의 태양은 무자비했습니다. 기온계는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체감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선 듯 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는 열기가 춤을 추듯 피어올랐고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런 날씨에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완전군장 15km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수경은 평소와 같이 묵묵히 장비를 챙겼습니다. 물통을 확인하고 배낭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동기들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경만큼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출발한다. 최윤정 중사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사들이 일렬로 줄을 서자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킬로미터는 괜찮았습니다. 수경도 평소처럼 꾸준한 걸음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5킬로미터를 넘어서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헬멧을 달구었고 군복은 땀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수경의 호흡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셨지만 금세 떨어져 갔죠. 수경아, 괜찮아? 옆에서 행군하던 동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갈 수 있어. 10km 지점을 넘어서자 수경의 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엄마 덕 본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런데 12km 지점에서였습니다. 수경의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군장의 무게가 수경의 작은 몸을 짓눌렀죠. 김수경. 동기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습니다. 수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명백한 탈진 증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윤정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최윤정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뭐야 이게? 최윤정이 쓰러진 수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수경이가 탈진한 것 같습니다. 의무반으로 옮겨야. 한 동기가 급하게 말했지만 최윤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탈진? 이게 꾀병이야. 최윤정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생활하긴 글렀네. 이런 식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지? 아닙니다, 중사님. 정말로. 동기가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최윤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하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계속 행군한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그렇게 수경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떠났고 수경은 의무반으로 옮겨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방치되었습니다. 식수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죠. 1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수경의 의식은 흐릿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서 완주해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부대의 간부가 지나가다가 수경을 발견했습니다. 이 병사 왜 이래? 그제야 수경은 간신히 구조되어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수경을 본 동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경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수경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수경은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어 어머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죠. 엄마, 도와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메시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글자를 써보고는 지웠습니다. 결국 수경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나 혼자 해야 해. 수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덕은 안 본다고 했잖아. 하지만 수경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최윤정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겨우 수경을 향해 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밤 수경의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며 잠들지 못하는 수경의 모습을 본 동기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최윤정 중사의 눈치가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경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밤새 열이 오르내렸고 입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평소와 같이 일어나 세면을 하고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최윤정 중사가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 느껴졌죠. 최윤정의 시선이 수경에게 머물렀고 그 눈빛에는 명백한 적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뭔가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최윤정이 수경을 향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약한 놈이 살아남을 수 없어. 수경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윤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죠. 그런데 말이야, 최윤정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습니다. 넌 엄마 찬스 쓰려고 입대한 거지? 누가 널 추천했냐? 솔직히 말해봐. 수경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 거 없습니다. 수경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다고? 최윤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신감 없이 굴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선임이 끼어들었습니다. 중사님, 혹시 김수경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윤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글쎄,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수상해. 이런 애들이 보통 빽이 있는 법이거든. 점호가 끝난 후 수경은 동기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수경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랐습니다. 식사 중에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경아, 너 정말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최 중사님이 계속 그러시는데. 그냥 평범해요. 수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 뭔가 다르잖아.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혹시 부모님이 군 간부셨어? 수경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 다른 부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김수경이야? 엄마가 투스타라던데. 진짜?
그래서 그렇게 조용한 거구나. 빽 있는 애들이 다 그래. 티 안 내려고 하지. 수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수경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윤정이 하사들을 모아놓고 전술 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경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김수경, 앞으로 나와. 최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경이 앞으로 나가자 최윤정이 다른 하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보다시피 우리 김수경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최윤정의 말에 하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실력으로만 판단합니다. 최윤정이 수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김수경. 수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러자 최윤정이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대답 못하겠어요? 역시 뭔가 있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윤정은 수경을 다른 하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크게 부풀려서 지적했고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일도 수경에게만큼은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김수경, 너는 특별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줄게. 최윤정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2배로 열심히 해야겠어. 동기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무더위는 계속되었지만 수경에게는 선임들의 차가운 시선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햇볕은 뜨겁지만 일정한 온도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예측할 수 없었고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경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경은 복도에서 동기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수경이 정말 빽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하긴 해. 그래서 그렇게 조용한 거였구나. 티 안 내려고. 수경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동기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수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내 힘으로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면서 최윤정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혼내는 수준을 넘어서 수경을 의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야외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윤정이 하사들을 집합시키고 임무를 분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경을 지목했습니다. 김수경, 오늘은 내가 선두를 맡아라. 최윤정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두는 가장 책임이 무거운 역할이었죠. 길을 잘못 인도하면 전체 훈련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사님, 제가 아직 그 임무를 맡기에는. 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윤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딱 좋겠어. 최윤정이 다른 하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특별한 김수경이 선두니까 뒤따라 잘 와라. 실수 없이 해낼 거야, 그렇지? 수경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하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쫄보가 선두니까 뒤따라 잘 와라. 최윤정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경은 지도를 보며 최선을 다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도 헷갈리기 시작했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경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경아,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수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20분 넘게 헤맨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수경이 사과하려 했지만 그때 최윤정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게? 최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길도 제대로 못 찾겠어? 죄송합니다. 다시 제대로. 수경이 말하려 했지만 최윤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 실망스럽네.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최윤정이 다른 하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면 특별 대우도 소용없지. 그 순간 수경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걸. 최윤정이 처음부터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바람에 전체 훈련 일정이 지연되었고 다른 부대와의 합동 훈련에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윤정은 수경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수경, 너 때문에 오늘 훈련이 엉망이 됐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중하게 했어야. 수경이 사과했지만 최윤정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신중하게? 내 능력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며칠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대장실에서 수경을 부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경이 중대장실에 들어가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사 김수경. 중대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최근 훈련에서 지휘 통제 미숙 및 체력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윤정이 중대장에게까지 보고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야외 훈련에서 길을 잃어 전체 일정의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탈진으로 훈련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경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다음 말은 수경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김수경 하사 현재 상태로는 이 부대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출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전출. 그 말이 수경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요?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장의 말이 끝나고 수경은 중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경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내무반에서 혼자 남아 수경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고 어둠 속에서 수경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메시지를 써야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속으로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경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수경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 점호도 있었고 훈련도 계속되었습니다. 최윤정의 차가운 시선도 여전했죠. 하지만 수경은 어젯밤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지? 수경은 자책하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어머니에게 의존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동안의 다짐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한 병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헬기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경계병이 급하게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군용 헬기 한 대가 허가 없이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부대장이 급하게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헬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부대 상공에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헬기 소속이 어디야? 부대장이 급하게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헬기의 부대 접근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헬기가 갑자기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 헬기 착륙장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프로펠러가 멈추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전투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대장이 급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경 하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수경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어머니 이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허가 없이? 그때 이선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특수임무 헬기 탑승 권한증이었습니다. 예비역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용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는 것이었죠. 공수특전단 예비역 투스타 이선미입니다. 이선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경 하사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모든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투스타라고? 진짜? 김수경 어머니가 투스타였어?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대장도 당황했습니다. 투스타 출신이라면 함부로 막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시다면 김수경 하사를 부르겠습니다. 수경은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온 것입니다. 그것도 헬기를 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수경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경 하사, 누군가가 수경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선미가 수경을 보자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엄숙해졌죠.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사 김수경, 이선미가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최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최윤정이 나타났습니다. 이선미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투스타의 위압감을 직접 느낀 것이죠. 이선미의 날카로운 시선이 최윤정에게 향했습니다. 중사님이시군요.
제 딸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정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네. 그냥 훈련차 교육을. 교육? 이선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무 더워서 병사를 죽게 놔두는 게 교육이야?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선미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대장이 급하게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오해가... 오해? 이선미가 부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탈진한 병사를 1시간 넘게 방치한 것도 오해고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것도 오해인가요? 이선미는 정확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선미가 선언했습니다. 김수경 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경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선미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엄마로서가 아닙니다. 이선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평생 만들어온 군의 규율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경은 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의 신념이었습니다. 이선미의 선언 이후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경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열과 심한 탈수 증세로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관이 수경의 상태를 점검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 이송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탈수가 너무 심해요. 수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격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미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였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의무관이 자리를 비켜주자 이선미는 수경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수경아. 이선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수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결국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선미가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엄마 덕 안 본다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경아, 내가 여기 온 건 너 때문만이 아니야. 이선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로서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 수경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알아? 바로 공정함이야. 계급과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부대에서는 그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 이선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윤정 중사가 내게 한 행동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조직적인 문제지. 조직적인 문제요? 수경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배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때 격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미가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수경이 물었습니다.
감찰실, 군법무실, 국방부 조사관들이야. 이선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요청했거든. 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큰일까지. 큰일이 맞아. 한 명의 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큰일이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 큰일이지. 이선미가 다시 수경 곁에 앉았습니다. 수경아, 내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대단한 거야. 대단해요? 수경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했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해. 이선미의 말에 수경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모든 걸 알았어요? 내가 메시지에 자세히 쓰지도 않았는데. 이선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30년 동안 키운 엄마야.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보낸 순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이선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내 후배들이 여러 부대에 있거든.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어. 이선미의 딸이 특전사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수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더 일찍? 내가 스스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내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거든. 이선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때 격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무관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수경하사님, 상태가 많이 나아졌네요. 하지만 하루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선미가 의무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이송은 안 해도 되나요? 네, 다행히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의무관이 나간 후 이선미가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수경아,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이것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제가 선택한 길이요? 도움을 요청한 순간 너는 이미 선택한 거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결하겠다고.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약한 거 아니죠? 이선미가 수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더 강해. 진짜 강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수경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 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선미의 개입으로 시작된 이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경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푹 쉬어.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선미가 수경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수경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사관들이 연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훈련 기록과 일지들이 샅샅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최윤정 중사는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조사관 앞에 앉은 최윤정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교육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최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경 하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더 엄격하게 지도한 것뿐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교육이었습니까? 탈진한 병사를 1시간 넘게 방치한 것이요? 그건 꾀병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병사들이 힘들면 꾀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관 소견서에 따르면 명백한 열사병 증세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김수경 하사에게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최윤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조사관들이 다른 피해 사례들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조교 출신 동기 2명이 별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최윤정을 감싸려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중사님이 김수경을 의도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한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도가 넘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부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임무를 주시거나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 실수도 김수경에게만큼은 크게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말을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김수경의 어머니가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중대일지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경에 대한 부당한 처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하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명백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나흘째, 이선미가 직접 조사실에 나섰습니다. 감찰관들 앞에서 이선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선미가 조사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이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공정해야 합니다. 계급과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대에서는 그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조직이 방조했습니다. 이선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들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공정한 조치를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내 딸만이 아니라 제가 부하였던 수많은 병사들이 이런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선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조사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최윤정 중사는 군기교육대 전출 및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처우와 직권 남용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대장도 지휘 소홀 책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하의 부당한 행위를 방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처분 발표 당일 최윤정은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격리실에서 나온 수경은 내무반에 있었습니다. 김수경, 최윤정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수경이 고개를 들어 최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윤정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육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감정이 섞였나 봐. 최윤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질투도 났고 화도 났어.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최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겠지만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최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 다음 날 최윤정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사가 부임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미는 부대를 떠나기 전 수경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이선미가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고마워요. 수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이선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그날 밤 수경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소영 중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도 방식으로 하사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고 부대 전체에 건전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른 아침 훈련장에서 수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임 하사 2명이 수경의 뒤를 따르고 있었죠. 수경은 이제 후배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열사병 예방과 대응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감이 넘쳤고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후배 하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임님, 열사병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수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현기증이 나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 다음 구토나 두통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수경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교본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이었죠. 그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후배가 물었습니다. 절대로 참으면 안 됩니다. 수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즉시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선임이나 의무반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경이 후배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용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수경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참는 것만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걸.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멀리서 한 사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선미였습니다. 완전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딸의 모습을 보러 온 것이었죠. 이선미는 수경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당당하게 후배들을 지도하는 수경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면모를 볼 수 있었거든요. 선임님,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임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수경이 잠시 멈춰서서 후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있어요. 저도 한 달 전에 열사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 저는 참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수경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요. 참지 말고 참고 견딘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수경이 후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후배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임님, 그때 많이 힘드셨죠?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훈련이 끝나고 후배들이 돌아간 후 수경은 혼자 훈련장에 남았습니다. 그때 이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잘 봤어. 이선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엄마. 수경이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 수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김수경다워졌어. 이선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말이야. 엄마, 완전 은퇴하신다고 들었어요. 응,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너 같은 후배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안심이 돼. 이선미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제가 잘 걸어갈게요. 아니야. 이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것뿐이야.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이선미의 완전 은퇴식에 참석했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죠. 부대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선미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공정함과 원칙이 이 부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선미가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계급과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조용히 버티는 수많은 김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군복을 입을 준비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선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경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몇 개월 후 수경은 소대장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수경은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군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김수경과 이선미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죠.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